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 중국어를 만든 고전 명문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논어선 중에서 공야장 편, 그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자공문활 자공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공문자 하이 위지 문야오. 이 야자는 이제 의문을 표시하는 그 글자입니다. 요 야자와 같습니다. 요야 뭐뭐인가 이런 말이에요. 의문을 표시한 어, 입기 야자인데 이때는 그 의문을 표시하는 그 어기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문자는 무엇 때문에 하이, 원래는 이하가 맞죠. 원래는 이하인데 의문사가 들어갔으니까 하이로 바뀐 겁니다. 무엇 때문에, 공문자는 무엇 때문에 글을 일컬어 문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저기서 그 문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 보면 공문자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위나라 대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어고, 근데 이 사람이 죽었을 적에 그에게 시호를 내렸는데 시호에 문이라는 시호를 내린 것이죠. 근데 이 문이라는 시호는 그야말로 그 이 문자 자체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문이라는 말한 것이 그 수식하다, 꿈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교양을 갖춘 그러니까는 수양이 된 사람에게 이제 그 문이라고 하는 이 시호를 내리는데 근데 그 좌전 기록에 보면 이제 공문자라는 사람은 하극상 전력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자신의 딸을 시집을 보냈다가 다시 데려오는 등 그 예법에 어긋나는 일을 이제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 참 저 사람은 그 수양이 덜 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비난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사후에 문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그 좋은 시호를 내려주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저 사람이 평소 한 짓거리 보면 도저히 그 문자가 들어갈 만한 그런 이름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자공이 물어본 것이죠. 공문자는 무엇 때문에 그에게 문이라는 시호를 일컫게 된 것입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민이 호학하고 민이란 말은 민첩하다 이런 말이죠. 민첩하다. 즉 매사에 민첩했다. 그러니까 그 공자는 뭘 중시하냐면은 이제 그 저기 많이 아는 것보다는 실천을 중시하는 분이잖아요. 이거 실천 뭘 하나 배우면 즉시 실천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이란 말은 매사에 뭘 배우면 즉시 실천한다 이런 얘기죠. 하고 호학 배우기를 좋아한다. 배우기를 좋아한다. 특히 뭐냐면 불치하문. 치는 부끄러워할 치자죠. 그러니까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문은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불치함은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이제 뭘 물으려고 아랫사람한테 물으면은 뭐 좀 부끄럽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그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 안 하는데 이 질문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내가 질문을 이거 잘못해가지고서 야, 너 그것도 모르냐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이제 그 저기 그 부끄러워서 질문 안 하는 거 같은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아랫사람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건 좀 틀려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냐면은 공문자는 아랫사람에게 모르면 아랫사람에게도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로 이것 때문에 그를 일컬어 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아주 좋은 점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서의 좋은 점은 뭐냐면 그 민첩하고 매사에 민첩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배우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뭘 배우려면 아랫사람에게 묻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문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훌륭한 그 시호를 내려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한번 이거 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공이 공문자는 무엇 때문에 문이라는 시호로 불리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매사에 민첩하고 배우기를 좋아했으며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므로 불치함은 이 때문에 그를 문으로 부른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계문자는 3, 4의 후행이라 하니, 자, 계문자가 그 3, 4 유행이라 하니 자문지하고 왈 제사가인이라. 자, 이 계문자는요. 계문자는 노나라 대부 개손행보라는 사람이죠. 개손씨. 개손행보라는 사람인데, 문은 역시 앞에 나서고 문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붙인 시오죠. 자, 계문자 3, 4의 행이란 말이 이게 뭐냐면요. 이거 그 당시 사람들의 당시 사람들이 하던 그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 계문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평소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다. 이로 칭찬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누가 좀 너무 엄벙덤벙 되거나 함부로 이렇게 경고망동하면 사람들이 이제 타이를 때 뭐라 그러냐면은 봐라. 그 계문자는 3, 4 이후 행. 계문자라는 사람은 3번 생각한 다음에 3, 4 3번 생각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던 거예요. 이 계문자 3, 4 이후 행. 계문자는 3번 생각하고 나서 후에 행동에 옮긴다. 그러니까 신중하다 이런 말이죠. 신중하다. 그러니까 덤벙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사람들이 그냥 유행어처럼 쓰던 말이었죠.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칭찬을 가지고 또 너무 성질이 급한 사람을 타이를 때 쓰는 말이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을 들으시고 자문지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가이라 제사가이라.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잠깐 나왔었죠. 사라고 하는 것은 이 즉과 같습니다. 즉과 같아요. 즉과 같습니다. 뭐뭐 하면 이런 말이죠. 뭐뭐 하면 2번만 해도 하면 가의. 2번만 해도 된다. 2번 하면 된다. 그 3번까지 무슨 필요 있냐? 2번까지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제사가의라고 하는 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자, 2번만 생각해도 그것은 괜찮은 것이다. 뭘 3번까지 생각하느냐? 2번만 해도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보면요, 공자가 자로를 평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논어에 평가하면서 자로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자로는 과단성이 있으니 자로는 과야라 그랬어요. 자로는 과야라. 자로는 과단성이 있으니 정무를 맡아보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러니까는 정무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과단성이거든요. 과단성이라는 걸 뭐냐면 이것저것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과감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공자는 자로를 이렇게 과감하다라고 칭찬했듯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으면 사사로움이 많이 끼어들게 되거든요. 그죠? 생각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적에 한 번, 2번, 3번, 4번 자꾸 생각하다 보면요. 생각하는데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이거 일은 꼭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걸 하게 되면은 또 이것이 또 연결되고 또 저 사람이 또 연결되고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것저것 많은 요소들이 껴들면은 결정을 못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각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2번이면 좋겠다. 왜 2번이냐면요. 왜 2번이냐면은 사람의 모든 그 판단은요. 첫 번째는 공격적이에요. 공격적. 첫 번째 판단은요. 모든 어떤 정보를 딱 들으면은 바로 생각나는 건 공격적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서 뭐라고 얘기했다면 뭐?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해 하고 공격적으로 나가거든요. 다시 또 한 번 생각하거든요. 또 한 번 2번째 생각할 적에는요. 방어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어적이 됩니다. 방어적이 돼요. 근데 그 대개 뭐든지 그렇습니다. 방어적이 되면은 좀 위축이 돼 가지고서 제대로 실천을 못 하죠.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요. 첫 번째 생각한 것이 맞다라고 그러죠. 중요한 결정을 할 적에 첫 번째 생각한 것이 맞다. 특히 이제 골프에서 보면 골프 선수들이 이게 좌로 볼 것인가 우로 볼 것이냐라고 막 애매할 적에 대개 첫 번째 생각했던 대로 했다가 안 또 신중히 생각하면서 두 번째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생각 방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러고서 두 번째 생각하고 치면은 영락없이 실패해요. 그래서 대개는 그런 골프 선수들이 뭐라 하냐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즉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런 거 공격적인 판단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공격 아니면 방어. 공격적인 생각, 방어적인 생각 이 두 가지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만 생각해도 제사가의라 두 번만 생각해도 그것은 충분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리는 뭐냐면은 계문자라는 사람이 그뭐 계문자라는 사람이 그 삼사이 횡하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으시고 뭐냐면은 계문자가 무슨 생각을 세 번씩이나 하냐 두 번씩이나 해도 그 사람은 많이 한 거다 뭐 이렇게 좀 반대로 해놓은 해석도 있는데 그거는 좀뭐 이렇게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생각은 공격적인 생각과 방어적인 판단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봤을 적에는 제사가이라 두 번만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번역을 보기로 하죠. 사람들이 계문자는 세 번 생각하고 난 다음에 행동이 옮긴다고 칭송하였다. 선생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두 번이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왈 숙위 미생고 직. 자,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일컬었느냐, 누가 말했느냐, 미생고 직하다고, 미생고가 직하다고. 미생고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당시에 이제 많이 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미생고가 직은 정직하는 거예요. 정직하다. 누가 미생고가 정직하다고 말했느냐? 미생고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했느냐? 이 뜻이에요. 자, 여기서 그 미생고라는 사람을 보면요. 이게 노나라 사람인데 이 고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 미생고를 이렇게 미생고인데요. 이렇게 미생고라고 쓴 사람도 있습니다. 미생고. 이 사람이 전적인 사람인데 이 미생고라는 이 사람 여기 꼬리 미고 여기는 작을 미자죠. 자, 미생고라는 사람이 이제 여자와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서 다리 밑에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상류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큰 물이 내려왔지만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 여자와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다리 밑에서 지킨 거예요. 지키다가 다리 기둥을 끌어안고 죽었다는 거죠. 다리 기둥을 끌어안고서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물이 그냥 홍수가 났으니까요.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지식한 사람이죠. 그냥 설사 아래서 기다렸다 하더라도 위로 올라와서 기다려도 충분한데 굳이 아래서 기다리다가 다리 기둥을 끌어안고 죽었다는 것은 이제 아주 고지식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고지식한 미생고와 같은 미생고하고 이 같은 사람이다. 미생고와 이 미생고와는 같은 사람이다라는 이제 설이 있습니다. 이제 설이지 뭐 완전히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고요. 하여튼 뭐 그 사람이라고 봐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쨌든 누가 미생고를 일컬어 정직하다고 말했느냐? 어떤 사람이 걸이라는 말은 여기 나왔지만 걸은 빌걸자입니다. 빌리다. 해를 그에게 어는 그에게 미생고에게 해를 빌리러 왔다. 해가 뭐냐면은요. 초해자입니다. 식초해. 식초해라 그러면 식초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먹는 거 식혜가 있고 식혜가 있죠, 그죠? 우리 보통 이제 이 해는 단술 해는 이 해자 씁니다. 단술 해는 요 식혜 요 해자 씁니다. 근데 그 해가 있습니다. 식해가 있습니다. 식해. 이 식해는 글자도 비슷해요. 요 글자에다가 여기다가 요 오를 우자를 씁니다. 요거는 이제 식혜 육장해죠. 육장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자미 식혜할 적에 가자미에다가 이제 쌀이랑 넣어가지고서 만들어 먹잖아요. 장을 만들어 먹잖아요. 요건 식혜입니다. 식혜가 아닙니다. 식혜 달라요. 글자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육장을 말하는 육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초를 이제 미생고에게 빌리러 왔는데 미생고가 제자는 여러 번 나오죠. 지어의 합음자죠. 지어 누구누구에게 지어 그 이웃 긴자입니다. 그 이웃에게 그것을 빌려다가 지어 좀 잘 써야겠습니다. 글씨를 이제 못 써가지고요. 지어 이웃 사람에게서 그것을 빌려다가 초를 빌려다가 그리고 여지 그 빌리러 온 사람에게 주었다. 줄 여자죠. 주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없으면 없다고 자기가 없으면 없다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그것을 자기한테 없는 것을 이웃 사람에게 가서 빌려다가 그것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빌려서 줬다. 그러면 이것은 물론 뭐 착한 일이죠. 뭐 착한 일은 착한 일인데 생색을 누가 내냐 이거 생색을 생색을 그러면 초를 빌려간 사람은 원래 오리지널 소스를 준 사람에게 고마워하냐 아니면 그것을 빌려다가 준 사람에게 고마워하냐 당연히 빌려다 준 사람 직접 빌려다가 준 사람을 고마워하겠죠. 그러면 이걸 남의 것으로 생색을 낸 것이니까 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제 공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거 해석할 적에 직을 이제 고지식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지식하다. 그래서 미생이 이제 미생고가 없으면 그냥 없다고만 하지 않고 이웃에게 빌려다 주었으니 그 융통성을 공자가 칭찬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미생고가 누가 고지식하다 그랬냐? 누가 고지식하다 그랬냐? 어떤 사람이 초를 빌리러 왔더니 자기한테 없으니까 이웃집에 가서 빌려다가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지 이게 무슨 고지식한 사람이냐라고 해서 융통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글쎄요, 이런 융통성을 공자가 칭찬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남의 것을 가지고 생색을 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결코 인자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취할 바가 못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설사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하더라도 없으면 없다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지 일부러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빌려다가 주는 것은 글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정서상으로 보면 뭐 착한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게 뭐 정직한 거라고 보기는 힘들죠. 뭐 그 사람을 데리고 이웃집에 가서 뭐 나한테 없으니 이 사람에게 좀 주어라라고 했으면 또 모르되 빌려다가 주었다는 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풀이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번역을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미생고가 정직하다고 말했는가? 어떤 사람이 그의 식초를 꾸러 왔는데 그는 이웃에게 꾸어다가 주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남의 것으로 생색을 낸 것이 인자한 행동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